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F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조선주 아저씨로서 오랜만에 조선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좀 급격하게 꺾이면서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텔레그램 방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마켓 폼덕이 필사단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길고 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차 추세가 꺾인다면 마지막에 가까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의 이제 조선주의 추세가 안 좋은 것들, 조선주의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KF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나 KF를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KF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자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어떤 기자재냐? 엔진 실린더. 네, 엔진 실린더라고 해서 이제 엔진을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실린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실린더를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전에는 전 사이클까지는 이제 일본 기업들, 네, 일본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가 이걸 KF가 이제 들어와서 이 시장을 이제 빠른 속도로 빼앗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이제 소모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기업이고, 엔진 기자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진 실린더 같은 경우는 KF가 대략 한 국내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AS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을 봤을 때에도 거의 30% 이상, 35% 이상을 KF가 차지함으로써 사실 거의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 정도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성장성도 마찬가지고, 거의 조선주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막대한 그런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영업이익률이 무려 27%예요. 순이익률은 32%입니다. 이게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서는 거의 탑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엔진 실린더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독점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거의 독과점적인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당도 거의 7% 가까이 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KF를 제가 보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DF 엔진이에요.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연료로만 이제 가는 엔진을 이제 구축했다면은, 이제는 서로 다른 이제 추진 연료 엔진을 구축함으로써 어떨 때는 이제 더러운 이제 기름을 쓰고, 또 어떨 때는 LNG를 쓰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 LNG를 쓰고 어떨 때는 메탄올을 쓰고, 이런 식의 이제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 주로 선박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엔진 실린더죠. 엔진 실린더가 두 배로 들어갑니다. 왜냐,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린더도 똑같이 두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2021년부터 발주가 시작돼서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선박이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이제 수주가 받았기 때문에 향후 가면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컨센서스는 사실상 거의 엉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실적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DF 엔진에 대한 그런 실적 추정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엔진 실린더가 두 배 가량 이제 책정될 것이고, 2021년부터 들어갔던 것이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작년 하반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 대략 한 1684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딱히 고평가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향후에 실적에 좋아질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도 꽤나 저평가 영역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실린더 라이너가 앞으로도 꽤나 급속도로 시장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 선박에 대한 슈퍼사이클,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는 저 조선주 아저씨로서는 지금 정도의 하락 추세가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KF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배당 수익률이 거의 7% 가까이 이제 된다던가, 작년 기준으로도 6.98%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잘 찍히는 해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꾸준하게 들어서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대략 한 매년 실적이 찍히는 연도에는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함으로써 현재로서는 거의 10% 가까이가 자사주예요. 지금 보시면 자, 주주 비중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사주가 무려 9.71%입니다. 지금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시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사주가 소각이 된다면 한 10% 가까이가 순식간에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 기대감이 낀다고 한다면 10%를 초과하는 주가 상승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특히나 지금 고평가 연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10% 가까운 배당 수익률과 10% 가까운 자사주, 특히나 이 자사주가 거의 대부분의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지금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배당적인 부분 아니면 주식탈적인 부분, 무엇보다도 기업의 성장성 자체를 봤을 때에는 그냥 유의미한 성장성을 보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압도적인 1위 기업인 만큼, 세계 1위 기업인 만큼 대부분의 엔진사들이 KF의 고객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 엔진그룹이라던가 HSD 엔진,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 엔진이죠. STX 중공업 아니면 해외 기업들, 중국 기업들 다 마찬가지로 KF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결국 조선업의 사이클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성과가 오르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에도 KF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내수와 수출이 거의 6대4 정도로 상당히 잘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세계 1위 조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살아나는 것은 그만큼 뭐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이런 쪽으로 수출되는 양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고, 그만큼 엔진 실린더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 비중, 이제 유지 보수 비중과 친조선 비중이 거의 5대5예요. 원래 이게 조선 슈퍼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이제 수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비중이 7대3 정도였는데, 이게 신조선에 대한 비중이 올라오면서 5대5까지 맞춰진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NG뿐만 아니라 뭐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꽤나 커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암모니아, 메탄올 이 두 가지 연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식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부식이 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 부식이 쉽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자재가 마모가 되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교체 주기가 짧아지게 되면서 AS 혹은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엔진 실린더 라이너라는 핵심적인 기자재를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KF 같은 경우에도 전혀 나쁜 게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 LNG 추진 연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메탄올 추진 연료 혹은 암모니아 추진 연료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KF라는 점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끝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KF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특히 이제 720억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제 매각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20억의 토지를 매각하게 된다면 한 400억 이상 현금으로 찍히게 되는 것이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한 현금이 찍힐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배당률이 거의 7% 가까이 된다는 점, 자사주 매입을 최근에 10% 가까이 했다는 점, 여기서 현금까지 400억에 찍히게 될 경우, 순현금 자산 400억 이상에 찍히게 될 경우 이 400억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자연스럽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쪽에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설비 투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KF를 조금 더 이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쓰잘데기 없는 짓을 잘 안 벌여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다 보면 옛날에 이제 좀 극심하게 좀 안 좋은 상황을 겪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쓰잘데기 없이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주유소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바이오 제약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KF는 본업과 그리고 원래 있었던 KF 투자증권 이 두 개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확장 혹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바이오 제약을 하겠다,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겠다,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에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좀 꺾이면서 이런 식의 추세의 이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뭐 추세가 꺾인 것은 KF투자증권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꺾인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KF투자증권에 투자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실적이 작년에는 월등하게 찍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이 갑자기 뭐 안 좋아지면서 이제 실적이 꺾인 것이 아니라 작년에 KF투자증권이 유난히 잘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꺾인 게 큰 것이고, 특히 KF투자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그런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PF 비중, 부동산 이제 부실대출 비중이 10% 아래입니다. 보통 증권사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PF에 노출되어 있는데, KF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될 만한 그런 기업에만 이제 투자를 한 것이지, 뭐 부동산 아니면 PF 이런 쪽에도 KF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KF투자증권도 그다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도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KF투자증권의 가치를 0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나오는 그런 기업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배당 수익률도 7% 가까이 되는 것이고, 사서주 매입 비중도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KF투자증권의 가치를 0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딱히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다. 그냥 KF투자증권이 평소대로 실적을 찍어준다면,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정도보다는 훨씬 더 가파른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부터 이제 좀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시작되고 있느냐? 중국부터 엔진 쇼티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엔진 쇼티지. 그러니까 조선소에 비해서 이제 기자재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망했죠. 조선소보다 이제 기자재 기업들의 수가 더 적어지면서 엔진 쇼티지 상황이 이제 중국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발주가 이제 엔진 기자재 기업들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족한 물량을 중국에 대다가 한국에서도 엔진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엔진에 대한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된다거나 아니면 심리가 턴어라운드 한다거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역시 주가의 리레이팅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 지금 당장의 실적만 보더라도, KF가 보여주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면모를 보더라도, 아니면 미래의 성장성이던가 중국에서 현재 불고 있는 엔진의 쇼티지 현상, 조선소보다 엔진 기자재 기업들의 수가 더 적어지면서 이제 이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된다면, 실제로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발주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특히 유일하게 현재 우려로 이제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KF투자증권의 부실 대출, 그러니까 PF 대출에 대한 우려도 노출도가 1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딱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특히 DF 엔진, 이중 추진력 엔진 같은 경우는 실린더 라이너가 2배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2021년부터 이쪽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졌고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선박이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가 커질 거라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좀 관심을 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KF에 대한 분석이었고,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주에서 이제 핵심인 선박 엔진, 그 중에서도 핵심 기자재를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성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24,000원이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맛 기쁨 더하기 혹은 필선한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